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기대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혁신안이 나왔어요. 이재명에게 힘이 되는 혁신안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당대표 선출할 때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하고 데이원 투표는 배제하겠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죠. 데이원은 폐지까지는 못하고 데이원은 직선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 추천이나 이런 게 없이 당원들이 대의원들을 뽑는 요 정도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당의 민심은 90% 이상 장악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개혁의 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대의원제에 직선제 도입하는 것도 1인 1투표제. 그게 민주주의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만족스러운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은 답답한 교수들이 만든 형식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진짜 시원시원한 개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박들이 장악한 신문 세력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나쁘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보여져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정책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의원제 폐지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의원제를 직선제로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다. 그리고 당대표 선출은 당원이 70%, 여론조사 30%로 대의원 투표는 배제하겠다. 이 정도가 포인트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이 혁신안에 대해서 징징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원욱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안입니다.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혁신 당해야 할 사람이 가장 기득권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대요. 이재명을 돌려서 얘기한 건데 지금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진 게 이원욱이나 수박들인데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시네요. 혁신 왜 하려고 난리친지를 모르나 봐요. 수박들은. 너네들 같은 수박 친문 정치인들 담그려고 혁신하자고 하는 건데 딴소리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4명이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을 2번이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죠. 이어 경기도지사가 되어 1년에 33조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당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연고도 없는 전 당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인천 지역의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무려 선출직만 4번이신 분, 지금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기득권이란 얘기예요. 말이야, 똥이야, 방구야. 이원욱 씨 그래도 고대를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바보는 아닌데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학생운동만 하셨나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이 기득권이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이재명은 이원욱처럼 학생운동해서 귀족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고 바닥부터 기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가장 기득권이 아닌 사람이 이재명인데 수십 년을 젊었을 때 학생운동 했다는 거 하나로 개파 줄서기 하고 꿀 빨았던 기득권인 자신이 이재명을 기득권이래요. 문재인 출당! 문재인 탈당하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피해주지 말고 어서 탈당하라 문재인! 그런데 이재명은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가셨습니다. 혁신한 문장 중 갈라치기 전형 핵심을 피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원욱이 바꿔놓은 문장인데 수차례 시장직을 역임하시고 지사직과 의원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지방발전과 의회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 중에 국회의원 다선으로 꿀 빨고 의회직, 당직을 두루 맡고 이랬던 정치인들, 이제는 정치 후배들, 신인 정치인들을 위해서 용태를 결단해라. 당의 미래를 위해서 찌그러져라. 이런 얘기가 혁신안에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를 콕 찍어서 얘기한 거니까. 자기나 수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탓을 하네요. 기똥차다. 아주 교활한 논리만 평생 정치인하면서 갈고 닦은 인간으로 보여집니다. 당의 최고의 기득권자, 수혜자가 이재명이래요.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됐는데 무슨 최고의 기득권자예요. 친문 세력들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이 개고생하고 지금까지 찌그러지고 있는데 아직도 탄압받고 있는데 무슨 최고의 기득권자고 수혜자입니까? 이원욱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해전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던 시기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했었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로 일본이. 그거 같아요. 자폭 전투기를 몰고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말인지 똥인지 방구인지 모르겠고 설득력이 없어요. 납득이 안 가는 개소리를 써놨어요. 그러니 이번에 민주당의 혁신안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혁신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만족 정도는 아니지만 수박들이 갈갈이 날뛰고 있는 걸 보면 괜찮은 혁신안인가 보다. 아주 판독하기 쉬워졌어요. 이원욱과 수박 몇몇이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 걸 보니까. 이원욱이 어떤 인간이에요? 이재명을 체포하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전에 박지호, 조홍천, 김종민과 함께 호프집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가 이원욱이죠. 박지호는 이광재랑 골프를 쳤어요. 대선 기간 중에. 정당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전쟁은 대선인데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장수들이 골프 치고 놀고 있었으면 해당 행위한 거죠. 박지호랑 이광재는 출당 조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원욱은 주구장창 이재명만 죽이게 해요. 이재명 본인 당선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양으로 도망갔다.
어떻게 이재명 죽이고 싶어서 안달일까? 이런 수박들 띄워주는 채널들 많았잖아요. 지방선거 참패는 이재명의 도망 책임이다. 지방선거 패한 게 수박들 문재인 때문인데 이재명 탓을 하고 김혜경 법카 의혹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을 따르면서 전통 지지층이 돌아섰다. 전통 지지층은 신천지나 이낙연 수박들의 친척 가족들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재명 죽이기만 할까? 얘는 이제 뒤졌어요. 정치 생명 얼마 안 남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원욱이 이재명 당선되자 박지현을 외면했다. 토사구팽 떠올라. 이재명이 박지현을 데리고 왔다고 다들 선동을 해놨는데 박지현은 이광재랑 원주 출신의 페미 정치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재명은 박지현 안 좋아했습니다. 박지현이 민주당 다 말아먹었는데 박지현은 박보건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서 사라져줘. 아직도 조금만 발언하면은 보도를 해줘요. 민주당 망하라고. 이원욱은 이재명 강성 팬덤과 절연선언해야. 아니 문재인 찬양하는 백개문 문슬람은 아주 훌륭한 거고 이재명 지지하는 잼딸들은 악의 축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재명의 팬덤을 욕을 할까요? 이원욱뿐만이 아니라 수박들이 계속 개딸들 거리두기 하라고 절연선언하라고 난리들을 쳤죠. 그러면 우리 잼딸 그리고 저희와 같은 40, 50대의 뽕딸 잼딸 뽕딸들 같은 이재명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을 무서워하는구나. 수박 적폐 세력들이. 그러면은 강성 팬덤이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우리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원욱은 또 이랬죠.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이 지금까지 무기명 투표라서 한 30여 명의 수박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했었는데 이거를 기명 투표로 하자. 누가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민주적으로 하자. 요러니까 길길이 날뛰었죠. 조응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고 기명 투표 모순이다. 이원욱 동의한 사람 이름 밝히라는 선동이다. 야, 얘들이 난리친 거 보면 얘들이 이재명 깜빵 보내려고 했었네요. 조응천 이원욱. 얘들은 이제 뒤졌죠. 뒤졌어요. 끝났어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얘들도 자기네들의 운명을 아니까 이렇게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발악 저항은 뒤지기 직전이 가장 강력해요. 얘들이 뒤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똥줄이 탄 걸 보면은. 기명 투표하는 거에 반발한 이원욱에 대해서 당의 원로인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원욱 의원 체포 동의안 기명 표결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에 찬반을 밝히라는 선동이라는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칠 사유가 있다면 제도 개혁 때까지 체포영장이 안 오겠는가. 수원지검 항의 방문도 트집을 잡던데 당을 함께 동지로 너무 심하지 않은가. 바른 말 하시네. 우원식 의원 훌륭하신 분이네요. 독립운동가 후손이시고 이재명 캠프에서 열일하셨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 단식을 한 15일 정도 하시고 훌륭하시네. 이런 분열적 태도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제대로 본질을 짚으셨어요. 우원식 의원은 수박 아님. 정말 답답하다. 모든 걸 이재명 탓만 하는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지금은 일치 단결하여 윤 정권에 맞설 때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매우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원래 민주당 의원이라면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원식 의원 내년 총선에서 또 의석 차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선 의원이시지만 그래도 한 자리 또 하셔야 될 것 같네. 줄 잘 썼어요. 줄 잘 쓰셨습니다. 우원식 의원. 조기숙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의 SNS를 남겨가지고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무슨 의견을 피력을 했나. 이분은 친노예요. 노무현 정권 때 홍보수석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노무현 친노라서 저는 좋게 봤던 분인데 이분의 스탠스를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재밌어요. 민주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런 SNS를 남기셨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따로 노는 김은경 혁신안.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제 혁신위 는 해체했는데 어찌됐건 기대는 안 했지만 100% 대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한테 힘이 되는 혁신안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 잘만 운영하면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될 정책 플랫폼 설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활성화,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선출한다, 정책 기능 강화한다, 재난보험 가입한다 등 참신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았다. 국회의원 후보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 신설도 적극 지지한다. 문제는 메인 메뉴는 별로인데 서비스 반찬만 화려하다는 점이다. 혁신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맞는 건 있긴 있는데 여론조사를 지적을 했어요. 권리당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왜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1인 1표로 민주적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게 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일까요? 혁신위의 핵심적인 처방은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였는데 혁신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주장했던 대로 나온 셈이다. 친노였고 그래도 괜찮게 생각을 했던 분이지만 이재명은 싫어하는 분인 거예요.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분인데 이재명을 싫어하는, 문재인도 좋아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민주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공천권 50%를 권리당원에게 준 데 있다. 지난 총선 때는 이낙연 친문
친문 세력들이 장악한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힘이 입김이 셌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찐 지지자들, 민주적인 지지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때랑 달라요. 권리당원이 국회의원 경선을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이재명이 주장했었던 거랑 똑같이 권리당원의 힘을 실어주는 혁신안이 싫다,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조기숙 씨는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프로필. 이화여대 교수를 맡고 있는 분이고요. 이대 정외과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아온 분이고,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하시던 분이고, 근데 프로필에 이상한 게 있는 게 조말생의 20대 손이며 우의정을 지낸 조태재의 9대 손이다. 증조부 때부터 이상한 조상들이 있어요. 조병갑 씨라는 증조부가 고부 군수 고등재판관이었는데 동학농민운동을 유발시킨 탐관오리였어요. 증조부 그럴 수도 있죠. 조상 중에 어떻게 좋은 분만 있겠습니까? 증조부가 탐관오리였고, 할아버지 조강희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서 일했으며 친일신문인 동광신문에서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냈다. 친일 똥이 좀 묻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는 탐관오리, 할아버지는 친일의 똥이 묻은 언론 기자, 언론사 출신. 아버지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셨으니까 아버지면은 한 80, 90대 분 아니겠어요? 그 시절에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셨으면은 기득권 집안이네요. 잘 사는 집. 남편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시고 기득권 세력이고 친일의 똥이 좀 묻어있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발탁이 안 됐더라면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친일 기득권의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의 내력을 봤을 때.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1년 정도 근무를 해서 노무현을 자기는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프로필 아닙니까? 친일 기득권에 가까운 삶인데 가족이나 프로필이나. 그런데 노무현의 1년간의 성은을 입은 것 때문에 친노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친노라서 문재인 정권 때 요직에 임명이 안 됐었어요.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걸 못 하셔가지고 문재인도 안 좋아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문재인도 안 좋아하고 이재명도 안 좋아하고, 노무현의 성은을 입어서 친일 기득권의 삶에 가까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노무현은 좋아하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조기숙 씨는 돌연변이에요. 문재인 정책 비판했던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교수 탓이야. 자기가 친노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요직에 발탁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아예 배제시키니까 문재인이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재인은 친노가 아니었어요. 노무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노무현의 사람들을 자기 임기 내에 요직에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전직 법무부 장관에 진짜 노무현과 함께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분이고, 이런 정도의 프로필이면은 감사원장 정도는 해주셨어야죠. 강금실도. 근데 강금실 친노는 철저히 배제당했기 때문에 조기숙 씨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분이에요. 정치판에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에요. 나를 안 쓰고 말이야, 나 같은 친노를 써야지,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통 친문 스탠스란 게 딱 있고 친노 스탠스가 있는데, 친노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을 몰빵 지지했었어요. 이재명 캠프의 후원 회장을 맡아서 이재명 지지를 해주셨고, 진짜 친노라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합당하거든요. 원래 진짜 노사모, 노무현을 진심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다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노사모에서도 공식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었고. 근데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재명은 자신과 같은 친일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땐 마음에 안 드니까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친노 조기숙의 여당 문재인의 민주당이죠. 비판을 했어요. 조국 수하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왔어요. 문재인 묻지마 지지의 과잉, 극렬 지지자들의 막말 도 넘었다. 문재인도 싫어한 거예요. 문재인 대깨문 문슬람들을 싫어했던 게 조기숙 씨고, 지금까지의 친문 수박과 또 찐 이재명 지지하는 개혁파, 요 두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파벌이 하나 스스로 파벌을 만든 거죠. 친노 출신인데 문재인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유진우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조기숙 씨가 노무현은 혁신가, 노무현은 그래도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네요. 노무현은 유일하게 좋아하고, 근데 윤석열 이재명은 똑같이 깠어요. 같이 포퓰리스트에 가깝다고. 민주당 분당은 필연적이다. 문재인 임기 정권 때 자기가 등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도 싫고 자기는 기득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의 혁신안을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영향력 없는 분이니까. 민주당이 대의원제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친명 이재명계가 당권을 장악한 빅픽처니까 이재명 잘 되는 꼴은 또 못 봐요. 친노인데. 민주당 혁신위원장한테 협박조에 얘기를 했어요. 정치 잘 모르면 이재명 아바타 된당. 현재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당이다.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를 하고 이재명을 계속 견제를 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대의원제라는 것은 예전에 온라인이나 SNS 인터넷이 별로 없던 시기에 체육관 전당대회라고 했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당원 수도 많고,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은 다 잘 돼 있어서 전국에서 몇 시간 안에 수백만 명의 당원들의 투표를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너무 빠른 시대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예전 이름인 자유한국당, 여기서 체육관 전당대회 없애겠다고 2017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당대회 쓸데없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 쓸데없이 장비를 이런 모임 만들어서 낭비합니까?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비용을 아껴서 저소득층에게 기부하자, 전당대회 안 하기로 하고 대의원제도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가 무식한 짓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대의원제 폐지했는데 민주당 진작 했어야죠. 대의원제 폐지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 수박들이 깍깍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해요? 국민의힘에서도 대의원제 폐지했는데 폐지도 아니고 당원들이 직선제로 뽑는 걸 조금 약화시켜 가지고도 드리면은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진짜 민주당이 맞습니까? 민주주의 지키려는 거 맞아요? 국민의당에서도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얘기가 2016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선정 방식이 비민주적인 대의원의 의사결정 비중을 높이면 일반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전당대회 때 전 당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 예전에는 수십만 명의 당원들을 전부 다 투표하기가 힘드니 체육관에다가 전국 대의원들 모아놓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스마트폰 시대인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세. 민주당 수박들이 대의원제 폐지나 약화를 반대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논리예요. 지네들이 수박이라고 오히려 자처하고 적폐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아예 폐지를 하고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약화가 됐지만, 그래도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정도 내준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이다,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대의원제로 하면은 적폐, 민주당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인천에서 대의원제로 이재명과 이낙연이 대선 경선 투표를 했었는데, 이재명이 원래 압도적으로 표심, 민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낙연이 40%까지 올라가잖아요. 대의원으로 하니까. 대의원제는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고 수박 정치인들의 입김이 반영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대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화시킨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봅니다. 대의원제 시스템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권리당원 250만 명을 전부 장악하기 힘들잖아요. 수박 적폐 세력들이. 오히려 훨씬 민주적이죠. 소수의 대의원들을 포섭하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넣게 되면 당 내에서 수박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대의원제는 폐지로 가는 게 옳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완전 폐지를 했으니까. 어찌됐건 대의원제를 권리당원들이 직선제로 투표로 뽑는다, 이 정도까지 약화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고민정이라는 문제의 고밀정, 양산곰이 인정한 밀정, 양산곰이 인정한 고민정.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 가을 이후에 결정될 듯. 얘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문재인한테 뭔가 들었기에 계속 가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가을쯤에 거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고민정은 넥타이 매주면서 문재인하고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알길래. 3월달 기사인데 이재명 거취 총선 앞둔 늦 여름에 결정난다. 3월달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고민정이 가을 이후에 이재명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 보면 문재인과의 비밀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재명은 끌려 내려온다, 깜빵 간다, 확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문재인이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을 만찬에 소집했다,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한다. 조선일보 기사 전부 소설이에요. 보다 그런 심한 소설은 처음입니다. 친문 수박의 밀정, 적폐의 밀정, 고민정이 조선일보 기사가 소설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맞네, 팩트네.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이라고요? 분란 소지만 있는데 왜 지금 대의원제 폐지하냐고. 대의원제가 얘네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네.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대의원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에서도 폐지를 이미 한 건데 분란 소지가 있대요. 왜 아니에요? 고민정 이제 끝났고 추미애가 원래 자기 지역구 광진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민정은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대의원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폐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